안녕하세요. 최영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 변호사님, 요새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 참 많지요? 네, 경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라는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경매에서 낭패를 본 김철수 씨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새 모든 경매는 아니지만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경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경매에서 임차인 문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누구나 상식처럼 알고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는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을 하고 대항력 갖춘 날짜 그걸 비교해서 우선권 대항력 여부를 판단한다. 이거는 거의 삼척 동자도 알 정도로 그냥 온 국민의 상식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쉽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일반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김철수 씨도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대항력 여부를 판단했다가 낭패를 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계획을 가지고 있던 김철수 씨는 경매 물건 많이 검색하죠.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동네에 이사 가고 싶은 동네에 아파트가 하나 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딱 발견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죠. 등기부도 보고 법원에 가서 현황조사서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가 자기가 관심을 가진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2017년에 국민은행 저당권 제일 선순위 저당권입니다. 그 뒤에 가압류가 하나 있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최근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일단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면요. 지금 근저당권 설정이 지금 제일 먼저잖아요. 17년 5월 6일로. 그 이유는 모두 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죠. 그게 국민들의 상식이죠. 저당권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요거는 팔리면 아무 하자가 없는 부담이 없는 부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개의 경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례는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7년 5월 6일이 말소 기준 걸리고 그 이유는 다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김철수 씨는 지금 입찰을 하신 겁니다. 그죠? 다음에 법원에 가서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다행히도 임차인이 없네요.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내역을 봐도 집주인 말고는 아무도 전입신고가 된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부담이 없는 물건입니까? 조금 쾌재를 부를 물건이죠. 그렇죠. 그럼 또 교과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항력이라는 것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고 그 점유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임차인이 전혀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낙찰 받은 다음에 명도의 그 부담도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파트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권리관계도 마음에 드는구나 하고 이제 시가보다 물론 시가보다 싸게 들어가겠지만 좀 높은 가격에 써서 내가 꼭 받아야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물론 이 사람 김철수 씨는 임차권 등기가 약간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게 뭘까? 평소 잘 보지 못하던 등기라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말소 기준일보다 뒤에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부에 있는 거는 말소 기준일 근저당권보다 뒤에 돼 있으면 당연히 말소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또 지적해야 될 부분이 그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면 말소 기준 권리 그 이유는 모두 말소된다고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만 보면 사람들이 다 말소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김철수 씨는 시가가 한 2억 정도 되는 걸 1억 6천에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4천만 원 벌었네요. 받기만 하면 한 4천만 원 번다. 더군다나 집도 마음에 든다. 최고가가 돼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쾌지를 불렀겠지요. 이제 법원에서 돈 내라는 날짜에 돈을 납입을 했습니다. 대금을 납입하고 법원에 이제 등기 말소 촉탁을 해주지요. 소유권 이전하고 말소를 다 해주는데 등기 촉탁까지 다 했는데 그 결과를 딱 받아보니까 아니 임차권 등기가 근저당보다 뒤에 된 건데 말소를 안 된 겁니다. 법원에서 촉탁을 안 해준 겁니다. 분명히 근저당권 뒤에 이제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데 말소라고 찍혀야 되잖아요. 네.
말소가 안 된 거죠. 이게 뭐 법원 직원이 착오를 일으켰나 고 내일 법원에 가봐야 되겠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있던 차에 그날 저녁에 우체부가 왔는데 내용 증명이 딱 온 겁니다. 그 임차권 등기를 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임대차 보증금 7천만 원을 못 받았는데 네네. 당신이 낙찰 받았으니까 그 돈 내한테 줘야 된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선뜻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들으니까 이건 임차권 등기에 말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증금을 다시 부담해라 이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네. 이제 변호사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한 상담을 받았는데 먼저 임차권 등기라는 거에 대해서 김철수 씨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그 홍길동 씨가 거기 잘 전입신고하고 대항력 갖추고 거주하다가 다른데 이사를 갈 필요가 있는데 네네.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줍니다. 네네. 그래서 뭐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계속 살면 되는데 홍길동 씨는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고 전입 주민등록도 그리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죠. 네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 이용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네.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죠. 이때 대항력 유지되는 거는 임차권 등기를 한 날 기준이 아니라 최초의 전입 신고를 한 그날 기준으로 네.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에서는 등기 날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김철수 씨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바로 여기서 미스가 난 겁니다. 전입 신고를 이분이 말소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했잖아요. 전입세대 열람을 떼도 네. 전입돼 있는 전입 신고 날짜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경매 입찰자들은 진짜 이거를 확인도 하기 좀 어렵고 실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라고 되어 있으면 그 등기한 날짜를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 그랬지요. 그 네네. 내용을 보면 등기부를 보면 전입 신고 날짜, 네. 그다음에 인도받은 날짜, 음. 확정일자 받았으면 확정받은 날짜까지 그 네네. 등기부에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데 네네. 우리 김철수 씨는 그거는 안 보고 임차권 등기된 날짜 네네. 그것만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입세대 열람을 떼도 어차피 전입돼 있는 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임차권 등기를 우리들이 많이 보는데 소위 그때는 이제 그 등록 날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 이제 세부적으로 기재된 전입 신고 날짜를 네. 봐야 된다. 예. 네,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 날짜가 저당권보다 앞서면 네, 경매가 돼도 낙찰이 돼도 이 임차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네, 네. 대차 관계를 네, 낙찰받은 자가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 사례에서 딱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 경우에는 그 임차권 등기가 된 등기일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내용 중에 전입신고일, 그 표시된 전입신고일하고 최선순위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일 그걸 비교해야 된다. 오늘 이 부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